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 42살 윤혜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세련되고 우아하다고 말합니다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날 오후 갤러리 사무실에서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도윤. 제 전남편이었죠. 손이 떨리면서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크림색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장도윤과 최세라의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이번 주 토요일이더군요. 그런데 장소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크리스털 볼룸. 바로 제가 도윤과 결혼식을 올렸던 그 장소였어요.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도윤이는 항상 계산적인 남자였으니까. 같은 장소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저를 자극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을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도윤과 처음 만난 건 제가 28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미술사를 전공한 신입 큐레이터였고 도윤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젊은 사업가였죠. 첫눈에 반한 건 저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까지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에는 행복했어요. 도윤의 어머니인 한정옥 여사도 저를 무척 아꼈거든요. 명문대 출신의 교양 있는 며느리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결정 타는 도윤이 회사 일을 핑계로 늦은 밤에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 술 냄새. 모든 게 뻔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의 휴대폰에서 한 여자와의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노골적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걸 확신했죠. 이혼을 제기했을 때 도윤은 의외로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도 후하게 주겠다고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세라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었더군요. 전 그저 방해물이었던 거죠.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최세라. 29살의 전직 쇼호스트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저보다 13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하는 도윤을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건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거든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용실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헤어도 새로 하고 네일도 받았어요. 그리고 평소 아껴두었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시크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였죠. 거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갈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초라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토요일 오후가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시간은 오후 4시였어요. 저는 3시쯤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더군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울을 다시 한번 봤어요. 붉은 립스틱이 선명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윤혜진, 이제 시작이야.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몇 년 전 제 결혼식 때와 똑같은 장미 향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같은 꽃을 선택한 것 같더군요. 크리스털 볼룸 입구에는 하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낯익은 얼굴들이었어요. 도윤의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제가 사교계에서 만났던 사람들까지. 저를 보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습니다. 조금 더 일찍 왔나 봅니다라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로 응답했죠. 전처가 전 남편 재혼식에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숨이 막혔습니다. 화이트와 골드로 꾸며진 장식이 제가 결혼할 때와 거의 똑같았거든요. 단상에 서 있는 도윤이 저를 발견하곤 굳어진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다는 얼굴이더군요. 뒷자리에 조용히 앉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민호였어요.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지금은 유명한 변호사가 된 남자였죠. 혜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더 성숙한 매력이 생겼어요. 여기서 뭘 하세요? 도윤 회장님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어서 왔어요. 혜진 씨는요? 초대받아서 왔죠. 거짓말이었지만 민호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며 함께 앉자고 하더군요. 민호와 나란히 앉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최세라는 생각보다 더 어려 보였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격식 있는 자리가 낯선 모양이었어요. 신부 입장 음악이 끝나고 주례가 인사말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세라가 갑자기 주례를 향해 고개를 숙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도 될까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도윤은 당황한 듯 세라를 일으키려 했지만 한정옥 여사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민호를 흘끔 봤어요. 민호도 심각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라는 다시 일어나 예식을 진행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수군거렸고 한정옥 여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축가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을 때 사회자가 하객 중에서 축사를 해주실 분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전처가 축사를 한다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미 사회자가 저를 단상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니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객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 회장님의 옛 지인 윤혜진입니다. 지인이라는 표현에 사람들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두 제가 전처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세라 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정말 젊고 아름다우시네요. 세라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세라 씨와는 인연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오신 적이 있거든요. 이 말에 세라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하객들도 조용해졌어요. 민호가 제 쪽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단상에서 내려다보니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도윤은 제게 그만하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었죠. 세라 씨가 갤러리에 오셨을 때 말입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했어요. 뒤쪽 하객들까지 모두 들릴 수 있도록 말이죠. 당시 세라 씨는 다른 분과 함께 오셨어요. 중년의 신사분이셨는데 참 애정 표현이 과하시더라고요. 한정옥 여사가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세라 씨 허리를 안으며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세라는 이제 완전히 얼굴이 하얘져서 도윤의 팔을 꽉 잡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 저는 단순히 불륜 관계인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신사분이 바로 도윤이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다가왔지만 민호가 일어나면서 제지했습니다. 혜진 씨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민호의 말에 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증거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잠깐 민호 씨. 지금 무슨? 도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는 냉정했어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들더군요. 이건 작년 겨울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세라 씨와 박 회장님이 제주도에서 찍은 것들이죠. 사진들이 하객들 사이로 돌기 시작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몇 장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라가 한 남자와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박진우 회장이었습니다. 도윤의 주요 사업 파트너이자 결혼한 지 20년 된 기혼자였어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도 와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정옥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세라에게 확 끼얹으며 소리쳤어요. 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았어. 세라는 물에 젖은 채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엉망이 되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구경하고 있었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죠. 도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세라가 도윤에게 매달렸지만 도윤은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평소 냉정한 성격이지만 이런 굴욕은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 사진들도 다 조작이란 말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동안 세라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통쾌했습니다. 제가 당했던 배신감을 도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세라를 보니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29살의 어린 여자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하지만 제 동정심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박진우 회장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어요. 자기 부인과 함께 식장을 빠져나간 걸 봤습니다. 아마 추후에 도윤과 사업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한정옥 여사는 계속 세라를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계집을 처음 봤을 때부터 못마땅했어. 집안도 변변찮은 것이 어디로 와서 도윤이를 유혹했나 했더니 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어요. 완벽했던 결혼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제 그만 가시죠.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네, 정말 고마웠어요. 민호와 함께 식장을 나서는데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잠깐만. 뒤를 돌아보니 도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복수할 줄은 몰랐다. 복수요? 전 그냥 축사했을 뿐인데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윤은 한마디 더 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식장을 나서니 후련한 마음과 동시에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일로 도윤과는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민호가 호텔 라운지에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궁금한 것도 많았고 15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이야기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면서 민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우 회장 부인이 제 고객이거든요. 이혼 소송을 의뢰했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럼 원래부터 오늘 폭로할 생각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단지 혜진 씨가 축사를 하는 걸 보고 도와주고 싶어진 거예요. 민호의 말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제 사적인 복수에 민호를 끌어들인 것 같았거든요. 대학 때 이후로 계속 혜진 씨 소식을 들어왔어요. 결혼하신 것도 알았고 이혼하신 것도 알았죠.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계속 신경 써왔다는 뜻이었나 봐요.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놓쳤죠. 결혼하셨을 때는 축하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혼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혜진 씨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대학 시절 민호는 제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했었죠. 하지만 졸업 후 민호는 로스쿨에 진학했고 저는 갤러리 일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도윤을 만나게 되었죠. 가끔 민호와 헤어진 걸 후회했습니다. 도윤과의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민호 생각이 났어요. 만약 민호와 결혼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죠. 혜진 씨는 아직 혼자세요? 네, 혼자 지내고 있어요. 민호 씨는요? 저도 혼자입니다. 한 번 결혼했다가 작년에 이혼했어요. 민호도 이혼했다는 말에 놀랐어요. 겉보기에는 성공한 변호사로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전 부인도 불륜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세라 씨를 보니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민호의 말에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둘 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15년 만에 다시 만난 거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발신인을 보니 놀랐습니다. 세라였어요. 언니, 저 세라예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호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세라가 만나자고 하네요. 만날 생각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긴 해요. 민호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세라 씨는 절박한 상황이니까 뭘 할지 모르거든요. 알겠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세라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제 갤러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민호와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시 만날 약속도 했어요. 오늘 일로 많은 게 바뀔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아침에 갤러리를 나설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도윤의 결혼식을 망쳐놓은 것도, 민호를 다시 만난 것도, 세라가 저에게 만나자고 한 것도 모두 예상 밖이었어요. 거울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지 후련한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거든요. 내일 세라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사과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지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윤혜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다음 날 오전 10시 세라가 갤러리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의 화려한 신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29살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도 없었죠. 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세라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밤새 많이 울었나 봅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전 일부러 차갑게 말했어요. 쉽게 넘어가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언니를 힘들게 한 것들이요. 도윤 오빠와 만나면서 언니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건 도윤이가 선택한 일이지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죠. 세라는 제 차가운 반응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동정심을 가져줄 거라고 기대했나 봅니다. 하지만 박진우 회장과의 일은 다르죠. 그건 명백한 배신이었으니까요. 이 말에 세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손을 떨면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진짜 오해예요. 박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만난 건데 제가 순진해서 그런 오해를 받게 됐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제주도까지 함께 간 것도 오해인가요? 호텔에서 같이 있던 것도요? 세라가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박 회장님이 저에게 사업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그냥 순수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업 기회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세라가 머뭇거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했습니다. 그냥 쇼호스트 경험을 살려서 이벤트 기획 회사를 차리고 싶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거든요. 세라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 회장님은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만난 거 아닌가요? 세라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알았어요. 하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 집이 빚이 많아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집까지 날릴 뻔했거든요. 그때 박 회장님이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군요. 세라의 고백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도윤 오빠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박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도윤 오빠를 만나면 박 회장님과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또 거짓말이었네요. 맞아요. 끊을 수가 없었어요. 박 회장님이 계속 연락하시면서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거절하면 우리 집 빚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시기도 했고요. 세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었죠. 그럼 지금 도윤이와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제 저녁에 파혼하자고 하셨어요. 어머님도 절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럴만하죠. 한정옥 여사가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 분인데요.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면서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온 모양이었어요. 실례했습니다. 중요한 대화 중이셨나요? 괜찮아요. 마침 끝나가던 참이었어요. 세라가 민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 어제는 정말. 민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세라를 바라봤어요. 세라 씨, 제가 가진 증거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박 회장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요. 다른 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세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나 봅니다. 민호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세라 씨가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쇼호스트 시절의 기록들이죠. 세라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 정도로 위협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제가 민호를 말렸지만 민호는 단호했어요. 혜진 씨, 이 여자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민호의 위협에 세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제대로 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쇼호스트 시절에 했던 일들을 다 아시는군요. 무슨 일을 했는데요? 저는 단순히 방송에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고객들도 있었거든요. 고객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세라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어요. 돈을 받고 만나는 관계였어요. 여러 명의 남자들과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쇼호스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른 일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 회장님도 그중 한 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럼 도윤이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모르세요. 저는 그냥 방송 일만 했다고 했거든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세라 씨, 아직도 전부 말하지 않았군요. 박 회장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른 사람들이요? 도윤 회장님의 사업 파트너들 중에도 세라 씨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세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더 큰 비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조사를 해봤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세라 씨와 관계가 있었더군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도윤이 얼마나 큰 굴욕을 당한 건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언니, 제발 이걸 도윤 오빠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으셨잖아요. 세라가 제게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도윤 회장님이세요? 지금 혜진 씨 갤러리에 한번 오시겠어요? 세라 씨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세라가 울부짖었지만 민호는 이미 전화를 끊었어요. 도윤이 곧 올 거라고 했습니다. 민호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혜진 씨, 도윤 회장님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도윤은 어차피 알게 될 진실이었고 지금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에 도윤이 갤러리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민호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도윤 앞에 펼쳐놓았어요. 세라의 과거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도윤이 자료들을 하나씩 보면서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특히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과 세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라야, 이게 다 사실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죠. 오빠, 저는 정말. 대답해. 이게 사실이냐고. 도윤이 소리를 질렀어요. 갤러리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빠를 만나면서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라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게 진심이야? 도윤이 자료들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세라가 도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도윤은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어요. 용서? 내가 얼마나 큰 굴욕을 당했는지 알아? 어제 결혼식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게 내 때문이라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도윤도 세라도 모두 상처받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저를 바라봤어요. 혜진아, 내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간다. 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 모두 큰 교훈을 얻은 것 같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복수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업도 엉망이 될 거고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기 어려울 텐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도윤 씨도 이번 일로 더 성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도윤이 세라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세라야, 이제 정말 끝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세라는 울면서 갤러리를 나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뛰어나가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도윤도 얼마 후에 자리를 떴어요. 가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고마웠다.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 도윤과 세라가 떠난 후 갤러리는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저만 남아 있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죠.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민호가 정리를 도와주면서 말했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앞만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니 예상했던 대로 큰 기사가 났어요.
재벌가 결혼식 파탄, 신부의 충격적 과거 폭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메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어제 갤러리에서 있었던 일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누가 언론에 제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게 공개된 셈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생각보다 크게 나왔네요. 도윤 회장님이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사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겼군요. 조금 미안하네요. 혜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으니까요. 민호와 통화를 마치고 갤러리 일을 보러 나갔어요. 오늘은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는 날이었거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갤러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작품들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이번 전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기획한 것이었는데 지금 제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점심때쯤 민호가 갤러리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왔더군요. 전시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네, 다음 주에 오프닝이거든요. 어떤 전시인가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예요. 여러 작가들의 변화와 도전을 다룬 작품들을 모았죠. 민호가 작품들을 둘러보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전시네요. 혜진 씨에게도 딱 맞는 주제 같아요. 그런가요? 네, 혜진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민호의 말에 뭔가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단순히 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혜진 씨, 저녁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지 않을래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민호가 추천한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어요. 대학 시절 종종 갔던 동네 근처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거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민호와는 여전히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뭘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혜진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도 이혼했을 때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민호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윤과 있을 때도 가끔 민호 생각이 났어요.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면서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모두 해소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에 대한 분노도 세라에 대한 질투도 이제는 없었어요. 며칠 후 전시 오프닝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고 민호도 참석했어요. 축사를 부탁했는데 정말 감동적으로 해주더군요. 예술은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이 전시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호의 축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제 상황과 딱 맞는 말이었거든요. 오프닝 행사가 끝나고 민호와 단둘이 갤러리에 남았어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니 더욱 운치 있었습니다. 혜진 씨, 이번엔 내가 주인공일지도 모르겠네요. 민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 둘 다 주인공이에요. 새로운 이야기의 말이죠.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돼요. 저도요. 이번에는 정말 해피엔딩일 것 같아요. 갤러리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은 모두 뒤로 하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호와 손을 잡고 갤러리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다는 걸 말이죠. 도윤과의 이혼도 어제의 복수극도 모두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 주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여자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